캘리포니아 남부 사막의 열기를 벗어나 산으로 올라가다 보면 전혀 다른 세상이 나타납니다. 그곳이 바로 아이딜 와일드입니다. 이 산을 험한 길을 따라 오르는 중간쯤에 눈에 들어오는 한글 간판이 보일 겁니다. 금강선언이라는 한국절입니다. 예전에는 미국 스님들이 돌을 닦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아이딜 윌드는 세나신토 산맥 깊숙한 곳, 해발 약 1600m에 자리한 작은 산속 마을입니다. 불과 한두 시간 전까지 야자수와 사막이 펼쳐지던 풍경은 이곳에 오면 울창한 소나무 숲과 화강간 바위, 맑은 공기로 바뀝니다. 이 마을의 가장 큰 매력은 자연과 예술이 자연스럽게 공존한다는 점입니다. 등산객과 암벽 등반가들이 산을 오르는 바로 그 옆에서 음악가와 화가, 조각가들이 작업실 문을 열고 창작을 이어갑니다. 아이들 윌드는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라 사람들이 머무르기 위해 찾아오는 곳입니다. 속도를 늦추고 생각을 정리하고 자연의 리듬에 자신을 맡기기 위해서 말이죠. 캘리포니아 사나신토 산맥에 위치한 아이딜 와일드의 다채로운 매력과 역사적 배경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마을은 골든 리트리버가 시장으로 선출되어 평화와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는 독특한 전통과 함께 전설적인 타퀴츠 정령에 얽힌 원주민 설화가 공존하는 신비로운 곳입니다. 또한 유서 깊은 예술학교와 국제영화제, 그리고 존 로트너가 설계한 펄먼 마운틴 캐빈 같은 현대 건축물이 어우러져 예술적 향취를 자아냅니다. 방문객들은 야생곰이 출몰하는 원시적인 자연 속에서 하이킹을 즐기거나 나무 조각상과 빈티지 상점들이 가득한 마을 중심께서 평화로운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이 소스들은 자연의 경이로움과 독창적인 문화 정체성이 조화를 이루는 상한 마을의 풍경을 종합적으로 조명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파헤쳐볼 자료 뭉치는 캘리포니아의 산악마을 아이들 와일드에 대한 겁니다. 충치자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요. 와, 시장이 개라는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예술, 영화, 심지어는 고대 악령에 대한 전설까지 정말 다채롭더라고요. 이번 시간에는 단순한 여행 정보를 나열하는 걸 넘어서 이 작은 마을을 이토록 특별하게 만드는 그 영혼이 대체 무엇인지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럼 뭐부터 시작해볼까요? 역시 가장 충격적인 사실, 그러니까 마을의 리더십 이야기부터 꺼내야겠죠? 네, 아이들 와일드의 정체성을 이해하려면 그 이야기부터 시작하는 게 맞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마을의 정치 시스템은 다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으니까요.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아이들 와일드의 현 시장은 맥스 3세라는 골든 리트리버입니다. 솔직히 이 자료를 처음 봤을 때 그냥 귀여운 마스코트 같은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정말로 공식적인 시장으로 불리는 건가요? 정말로 시장이죠. 물론 법적인 권한은 없지만요. 이게 단순한 장난이 아니에요. 2012년에 동물 구조단체를 위한 기금 마련 행사로 시작된 선거였는데 그때 초대 시장으로 맥스 1세가 당선됐어요. 그 이후로 뮬러 가문의 골든 리트리버들이 대를 이어서 시장직을 맡고 있는 겁니다. 그 배경에는 아주 진지한 철학이 담겨 있어요. 대를 이어서 시장직을 맡는다니 거의 왕조 수준이네요. 한 기사에서는 맥스 시장을 햄버거를 좋아하고 아기에게 뽀뽀하는 것을 즐기는 모래색 털의 쾌락주의자라고 묘사했던데 심지어 취임 첫 달에는 넥타이를 3개나 먹어치웠다고 해요. 역시 쾌락주의자답네요. 격식은 거부하겠다는 강력한 정치적 메시지 아니었을까요? 하하,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사실 동물 정치인이 미국 역사에 아주 없었던 건 아니에요. 1938년에 워싱턴주에서는 보스턴 커티스라는 노세가 공화당 지구위원장으로 당선된 적이 있거든요. 아, 노세요. 네, 이건 당시 민주당 시장이 유권자들은 자기가 누굴 찍는지도 모른다고 한 말에 반발해서 그걸 증명하려고 벌인 일종의 정치적 퍼포먼스였죠. 하지만 맥스 시장은 그런 정치적 의제와는 거리가 멀어요. 오히려 정치를 초월하려는 목적에 더 강하죠. 정치를 초월한다네? 그게 무슨 의미죠? 단순한 상징 이상의 역할이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겁니다. 시장의 주인이자 비서실장인 필리스 뮬러는요. 이 일을 통해 세계 평화를 이루겠다는 아주 진지하고 거대한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맥스 시장은 매일 트럭을 타고 마을을 순회하고 사람들과 사진을 찍고 병원과 요양원을 방문해요. 심지어 호스피스 환자들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하기도 합니다. 뮬러가 자료에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분열을 일으키는 어떤 일도 하지 않는다. 오직 선함과 친절함만을 퍼뜨릴 뿐이다. 라고요. 와, 한 사람의 아이디어가 이렇게 진지한 사명감으로 발전했다는 게 놀라운데요. 그녀가 이 일에 이렇게까지 깊이 몰입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었나요?
네, 그녀의 개인적인 경험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뮬러는 오래전 자신의 어린 조카가 강아지의 민감한 부위를 거칠게 다루는데도 그 골든 리트리버가 전혀 저항하지 않고 온순하게 받아주는 모습을 봤대요. 그때 이 견종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푸는 아주 특별한 존재라는 믿음을 갖게 된 거죠. 그녀는 목적의 선이라는 자신만의 영성을 따르는데 2대 시장이었던 맥스 2세가 암으로 세상을 떠났을 때 정말 깊은 슬픔에 빠졌다고 해요. 그런데 전 세계 팬들로부터 수천 개의 위로 메시지가 쏟아졌고 그중에는 맥스 시장 덕분에 코로나 팬데믹을 견뎠다. 덕분에 목숨을 구했다는 그런 절절한 사연들도 있었던 거죠. 바로 그 순간 이 일이 단순한 개인의 활동이 아니라 공동체에 실질적인 치유를 주는 중요한 사명이라는 걸 깨닫고 맥스 3세를 찾아 시장직을 이어가게 한 겁니다. 사람들이 코로나 시기에 목숨을 구했다는 이야기까지 할 정도라니 이건 정말 단순한 상징을 훨씬 넘어섰네요. 그런 공동체의 정서가 어쩌면 이 마을의 다른 특징과도 연결될 것 같아요. 이런 비전통적이고 따뜻한 리더십을 받아들이는 분위기라면 예술가나 자유로운 영혼들이 모여들기에도 완벽한 환경 아니었을까요? 정확히 보셨어요. 아이들 와일드의 독특한 정치는 이 마을의 창의적인 영혼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 중심에는 1946년에 설립된 아이들 와일드 아츠라는 아주 중요한 교육기관이 자리 잡고 있죠. 아이들 와일드 아츠, 자료에서 몇 번이나 언급되던데 구체적으로 어떤 곳인가요? 처음에는 USC,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교와 연계된 여름 예술 프로그램으로 시작했어요. 그러다 독립적인 비영리 기관으로 성장했고 1986년에는 기숙예술고등학교인 아이들 와일드 아츠 아카데미를 설립하게 됩니다. 기숙학교요? 네, 여기가 중요한데 이 학교는 미국 전체에 단 3곳뿐인 기숙예술고등학교 중 하나예요. 미시시피강 서쪽에서는 유일하고요. 그러니까 시골 마을에 있는 작은 예술학교가 아니라 전국에서 재능 있는 아이들이 모여드는 엘리트 예술교육의 중심지인 셈이죠. 아니 그런 학교가 이 깊은 산골 마을에 있다고요? 정말 의외인데요. 이런 예술적 배경이 마을의 역마 역사와도 관련이 깊다고 들었어요. 저는 서부국 몇 편 찌끄기거리 했는데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죠. 무려 1914년에 거장 세실비 드밀 감독이 무성영화 인디언의 아내를 여기서 촬영한 게 시작이었어요. 그 후로 수많은 서부 영화와 인기 TV쇼 보난자의 촬영지였던 거너렌치가 바로 이곳에 있었고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엘비스 프레슬리 이야기죠. 아니 산골 마을에서 서부극 찍는 건 상상이 가는데 엘비스라니요? 1962년 영화 키드 갈라더를 여기서 찍었다니 갑자기 이 마을이 완전히 다르게 보이는데요? 심지어 1966년 컬트 영화 와일드 엔젤 그 유명한 바이커 장례식 장면도 아이들 와일드에서 촬영됐다고요? 정말 스펙트럼이 넓네요. 맞습니다. 루시엘 볼이나 하드보일드 소설의 대가 레이먼드 챈들러 같은 유명인들이 이곳에 집을 소유했던 것도 그런 자유롭고 창의적인 분위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창의적인 에너지는 영화 촬영장을 넘어 마을 전체 공공공간으로 확장돼요. 마을 중심부에 가면 하모니 기념비라는 거대한 목조각상이 있는데 이게 아주 상징적입니다. 그 25피트짜리 조각상 말씀이시죠? 사진으로만 봐도 압도적이던데요? 네, 5톤이나 나가는 삼나무로 만든 작품인데 예술가 데이비드 로이가 5년에 걸쳐 완성했어요. 자세히 보면 캘리포니아 콘도르, 그리즐리곰, 비곤냥 같은 동물들이 서로 얽혀있는 모습이에요. 모두 이 지역의 멸종위기종들이죠. 인간과 자연의 조화 그리고 사라져가는 것들에 대한 경의를 표한 곳입니다. 최근에 그가 만든 새로운 마을 간판도 설치됐는데 여기에도 지역 동물들이 정교하게 조각되어 있어서 방문객들의 필수 포토존이 됐어요. 예술이 박물관이 아닌 마을의 일상 속에 살아 숨쉬고 있는 거죠. 이렇게 예술과 영화 이야기가 가득한 곳이지만 문만 열고 나가면 바로 거대한 세나 신토 산맥과 야생이 펼쳐져 있잖아요. 사실 이 마을의 진짜 주인은 따로 있다는 말도 있던데요. 하하하, 곰 말씀이시군요. 맞아요. 마을 곳곳에 곰 조각상이 있고 심지어 과거에는 곰 축제라는 것도 열렸어요. 자료를 보면 당시 축제 퍼레이드에 살아있는 곰을 동원하고 바비큐로 곰고기를 팔기도 했다니 지금 생각하면 좀 놀랍죠. 헉, 정말요? 네, 한동안 뜸했는데 최근 몇 년 사이 다시 곰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주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곰이 다시 나타나기 시작했다고요?
왜죠?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이전까지 무려 15년간 아이드와일드에서 곰이 목격된 적이 없었다고 해요. 그러다 최근에 나타난 곰들은 대부분 어미로부터 갓 독립한 어린 흑곰들인데 시원 먹이를 찾아 민가까지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야생동물 관리 당국에서는 쓰레기통을 곰이 열 수 없는 잠금 장치가 있는 것으로 바꾸고 반려동물 사료나 벌새 모이통을 안전하게 관리하라고 계속 경고하고 있어요. 곰이 더 이상 귀여운 마스코트가 아니라 이곳 산악생활의 현실적인 일부가 된 거죠. 문명과 야생의 경계가 아주 뚜렷한 곳이에요. 문명과 야생의 경계라. 그러고 보니 이 산에는 단순히 야생동물만 사는 게 아니었죠. 훨씬 더 오래되고 좀 섬뜩한 존재에 대한 전설이 있더라고요. 바로 타쿠치 이야기입니다. 네, 이 지역 원주민인 카오히엘라 쿠메야의 루이 세뇨 부족의 전설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존재입니다. 세나 신토산에 사는 강력한 악령으로 사람들의 영혼을 훔쳐서 잡아먹는다고 알려져 있죠. 전설에 따르면 타키치는 불덩어리나 번개, 심지어 유성의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해요. 산에서 일어나는 갑작스러운 자연현상들을 이 악령의 활동으로 설명했던 거죠. 그냥 옛날 이야기라고 하기엔 뭔가 구체적인 설정들이 많던데요. 맞아요. 아구아 칼리엔테 부족의 전승을 보면 더 깊이 들어가는데 타키치는 원래 창조주가 만든 최초의 샤먼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자신의 강력한 힘을 사람들을 돕는 데 쓰지 않고 사리사욕을 위해 쓰다가 악의 길로 빠졌고 결국 협곡으로 추방당했다는 겁니다. 타락한 거군요. 네, 지금은 타키치 봉우리 아래 동굴에 살고 있다고 전해지죠. 이 전설이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을 사로잡는 이유는 산 깊은 곳에서 들리는 이상한 울음소리나 땅의 미세한 흔들림 같은 실제 현상들과 교묘하게 맞물리기 때문이에요. 잠깐만요. 자료에 더 소름 돋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레딧 같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언급된 내용인데 타키치 봉우리 근처에서 등산객들이 아무런 외상 없이 마치 잠든 듯한 자세로 사망한 채 발견된 사건들이 몇 번 있었다고요. 공식적인 사인은 밝혀지지 않았고요. 이건 정말 오싹한데요. 지역 사람들은 정말로 이거 전설과 관련이 있다고 보는 분위기인가요? 공식적으로는 물론 아니죠. 하지만 그런 미스테리한 사건들이 발생할 때마다 지역 사람들 사이에서는 타키치의 이름이 조심스럽게 오르내리는 게 사실입니다. 수천 년 된 전설이 현대의 미스테리와 겹쳐지면서 산이 가진 예측 불가능하고 길들여지지 않은 힘을 상징하는 존재로 계속 살아남고 있는 거죠. 와, 정말이네요. 시장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상징하는 골든 리트리버인데 산의 조명은 영혼을 훔쳐가는 타락한 샤먼이라니. 이 극단적인 두 존재가 한 장소에 공존한다는 사실 자체가 아이드와일드의 정치성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럼 청취자께서 이 마을을 방문한다면 이런 독특한 매력에 어떻게 직접 경험해 볼 수 있을까요? 건축에 관심이 있다면 1957년에 지어진 펄만 마운틴 캐빈을 꼭 찾아보라고 권하고 싶어요. 유명 건축가 존 로트너의 작품인데 유기적 건축의 정수를 부해줍니다. 그냥 땅 위에 건물을 지은 게 아니라 가파른 경사면에 거대한 바위를 지붕 삼아 그 아래에 집을 지었어요. 바위를 지붕으로요? 네. 원형 구조의 거실은 통나무 기둥들이 받치고 있고 계곡을 향한 벽 전체가 지그재그 형태의 통유리창으로 되어 있어서 안과 밖의 경계가 완전히 허물어져 보이죠. 인간의 창조물이 어떻게 자연의 일부가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사례입니다.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건축이라 하모니 기념비와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네요. 그럼 현지인들처럼 마을을 즐길 만한 곳들도 있겠죠? 물론이죠. 알파카 피친이나 더 선플라워처럼 아기자기하고 건강한 음식을 파는 곳도 인기가 많고요. 그런데 가장 흥미로운 곳은 자료에 나온 마이라이 카페예요. 이곳은 한인 주인이 운영하는데 메뉴가 정말 놀랍습니다. 전형적인 미국식 아침 식사랑 햄버거를 팔면서 동시에 스시롤과 데리야키, 심지어 불고기나 비빔밥 같은 한식 퓨전 요리까지 함께 팔아요. 네, 이 깊은 산골 마을에서 스시랑 불고기를 판다고요? 정말 상상도 못한 조합인데요. 그렇죠. 그런 의외성이 바로 아이드와일드의 매력인 것 같아요. 차와 예술품을 함께 즐길 수 있는 메르카바라는 찻집도 독특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1940년대에 지어진 고풍스러운 단관극장, 러스틱 극장에서 영화를 보는 것도 특별한 경험이 될 겁니다. 자, 오늘 탐구를 정리해볼 시간이네요. 아이드와일드는 단순히 경치 좋은 산골 마을이 아니었습니다. 세계 평화라는 진지한 사명을 가진 골든 리트리버가 시장을 맡고 있고 미국 서부 최고의 예술가들이 모여드는
창의력의 중심지였으며 동시에 진짜 곰이 어슬렁거리고 고대의 악령에 대한 전설이 살아 숨쉬는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의 공간이기도 했어요. 이질적으로 보이는 이 모든 요소들이 어떻게 하나의 정체성을 형성하는지가 핵심 질문인 것 같습니다. 진지한 예술과 기발한 정치, 문명화된 공동체와 통제 불가능한 자연, 그리고 깊은 역사와 활기찬 현재가 이곳에서는 서로 충돌하지 않아요. 오히려 아슬아슬하면서도 매력적인 균형을 이루고 있죠. 그게 바로 아이들와이드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저희는 같은 장소에서 비롯된 힘에 대한 두 가지 상반된 관점을 봤습니다. 하나는 무조건적인 사랑과 선의로 세상을 치유하려는 맥스 시장의 힘이고, 다른 하나는 자신의 힘을 오용하다 악으로 변해버린 강력한 샤먼 타퀴치의 힘이죠.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네요. 자연과 창의성이 이토록 깊이 얽힌 이곳에서 진정한 힘이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동물에 길들여진 온순함일까요? 아니면 산에 길들여지지 않는 고대의 정령일까요?